근데 특교자는 왜 신청 안 하시려고? 아니요, 특교자를 신청했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네. 다시 신청 못해요, 그러면? 다시 신청하면 돼요. 다시 신청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특수교육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은 밖에서 그냥 받으면 되고, 그 외에 얘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육 철학이 제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안학교랑 너무 잘 맞아서 학교는 그냥 여길 다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예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혹시 다니다가 중간에 가시려고 그런 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비인가 대안학교여서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교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니까 얘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니고 있는데도 우리 의무교육이잖아요.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어서 안 다니는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거나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면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돼요. 유예 신청을 네, 그 옵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냈지만 법적으로는 얘가 지금 학교를 안 다니는 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유예 신청을 하고 범죄자처럼 확인을 받아야 돼요. 범죄자 아니에요. 진짜로. 비인가 있습니다. 이렇게 A 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고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해요. 나라에서. 근데 엄청 중요한 그건 거긴 해요. 왜냐면 이게 아동학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좀 허들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비인가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한테. 여기에서 뭔가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일반 그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해도 저희는 안 가고 싶거든요. 초등학교는? 아니면 다요? 초중고? 다요. 다. 네네. 여기 한번 입학하면 중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뭔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되면 진짜 좋네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거 말할 수 있으면. 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제 검정고시 시험을 쳐야 돼요. 네, 쳐가지고 학력을 취득을 해서 일반 학교로 편입을 할 수 있죠. 네. 선생님은 뭐 점수 매기는 거 안 좋아하시지만 만약 10점이다 그러면 지금 다니는 거에 만족은 한 몇 점 정도 하시고? 학교에요? 한 8점? 8점? 그러면은 학교를 보낼 때 어떤 부분이 걱정이 돼서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 걱정이 좀 해소가 된 건지? 해소는 됐어요. 왜냐면 일단 처음에 일반 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를 가고 싶었던 건 저희는 계속 교육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교실에 답이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서 좀 다른 식의 대안학교라든지 홈스쿨링을 만약에 할 거면 홈스쿨링 우리끼리는 하기 힘드니까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간다거나 공동체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계속 있었었고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걸 알고 나서는 더 생각했죠. 정말 보내면 안 되겠구나.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조금 다른 아이도 수용해 줄 수 있는 학교가 있을까? 그거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를 찾은 거고 거기서 다행히도 7살부터 입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뭔가 8살 때 학교가 바뀌고 막 이런 거 되게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사실은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서 거기 학교 나오고 이런 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유치원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학교에 보내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교육 철학이 있었었고 교육 방법이 이런 데서 키우고 싶다는 게 컸었는데 이 학교에서 장애도 수용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이스하고 간 거예요. 네, 간 거라 미아도 거기에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좀 멀어져. 그러면은 엄마들이 우리 애도 대안학교 한번 보내볼까 하다가 근데 왜냐면 교육 철학이 없는 엄마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학교도 진짜 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대안학교도 제가 대안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애도 그렇게 보내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안학교도 뭐 전남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서울에만 해도 대안학교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장애아를 위한 대안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안학교 안에서도 인가받은 특성화가 있더라고. 그 안에서도 네, 그 특성화가 다 돼 있고 학교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긴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지 그래도 내 아이는 제도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학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유아 같은 경우는 여기 졸업하면 학력이 무학력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두렵지 않아요. 더 멋져. 학력이 없는데 막 뭘 잘해. 더 멋지지. 학력이 무슨 소용이야. 근데 우리 선생님도 되게 많이 열려있는 건데 이거를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그런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겠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고졸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욕심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생겨져 있어서 이게 없으면 불편하니까. 이 사람이 인증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인증할 수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아, 그래요? 장애 그거 신청하는 것도 경계라서 도도 되는 건데 뭐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가 뭐였냐면 아무것도 사회적 보호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말고는 법적인 보호망이 없는 거예요. 학교도 지금 대안학교로 가버리니까 얘는 아무데도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치. 얘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번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우리가 없었을 때 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진짜 여러 가지 삶의 기술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 학교에서 지금 다 배우고 있거든요.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것도 본인들이 다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밥을 직접 차려요. 농사 짓고, 뭐 수공예 하니까 바느질 이런 것도 다 배우고. 그래서 유아도 지금 집에 와서 밥 먹으면 밥 다 먹고 나서 그전엔 그런 거 없었는데 학교에서 그걸 일상처럼 하니까 기분이 좋을 때 설거지까지 다 올라가요. 네. 근데 설거지 안 하더라도 일단 먹은 걸 치우고 그런 개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유튜브에 나왔거든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설거지하는 것도 돈 주고 배워야 된다. 딱 그게 있었거든요. 저는 공부를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는데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숫자를 배웠어요. 그리고 뭐 한글 같은 경우에도 한글 교육 따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노래랑 율동으로 다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게 노래 안에 자연의 이치나 아니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어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못 외우네요. 진짜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별로 듣고 싶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4학년까지 못해도 그 학교는 기다려줘요. 중요한 건.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이 아이들을 똑같은 어떤 수준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걸 교육한다는 거, 이 포인트가 엄청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장애가 없는 아이도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 글을 못 읽는 아이들도 이 학교에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글 잘 쓰고 글 잘 읽고. 네. 근데 자폐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다 있는데. 여기가 기본 시작점이 모두 다 다르다부터 시작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꼬리표를 붙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도 많아요. 특별한 애들은 오히려 더 없어요. 더 없어서 딱 표나요. 특별한 애들은. 하지만 부모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의 특성으로 그걸 바라봐요. 근데 제가 느낄 때 저는 알잖아요. 아니까. 알지, 7년차잖아요. 네. 7년 경력직. 경력직이라 아직 3년 더 채우긴 해야 되는데, 어리가 이렇게 막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ADHD 성향 가진 아이도 있는 것 같고, 지적이나 자폐로 의심되는 애가 한 명 있기는 한데, 그거를 말하지도 않고, 하지만 학교에서, 어쨌든 여기는 장애, 그 전문 교사가 있거나 장애인을 위한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을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이 부분은 부모님이 외부에서 해오셔야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일반 학교를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학교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반 학교 안에서는 그거 플러스 뭐 수업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교과 과정 안에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가 좋아하는 걸 찾거나 아니면 다른 생산적인 걸 할 수 있는데 일반 학교는 어쨌든 그 학교 안에서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도움반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그 장애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걸 저는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어때요, 저는 진짜 외부인이잖아요. 외부인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생활을 하긴 하는데 소외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인력이. 그 도움반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수반이 있기는 하지만 저거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냥 특수반만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그냥 제 느낌은 그랬어요. 제가 사진 수업 하는데 선생님 2명 들어왔었거든요. 같이 저 빼고 저는 애들이 몇 명이냐? 애들이 6명인가 7명인데 꽤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3명이서 가르치는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 거긴 한데 애들이 다 다르잖아요. 일반 애들 다른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장애 있다고 맞아요. 다 퉁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더 1대1 케어를 해야 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섬이에요. 학교 안에서. 도움반 아이들은. 괴롭힘은 안 당하겠지만 딴 섬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따순처럼 있고 싶은 거 원하나? 학부모가 내가 그 상황이 돼서 아이 대신 거기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유아도 그 유아 학교에서
다른 아이긴 해요. 하지만 다른 아이지만 존중은 받거든요. 그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진짜 발달 장애인데 진짜 다 아는데 느릴 거다 이거를 글로만 이해를 하고 늘려서 할 거다라는 생각은 못 하는 것 같아. 그죠? 못할 수도 있기는 한데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느린 게 언제까지 느린 건지 모르는 너무 거니까. 느리니까 이제 그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엄마의 그 마음이 그 불안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 모를 것 같아요. 장애 처음에 알았을 때는 한 3년 정도 엄청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사람들한테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많이 불안했어요. 어떡하지? 근데 사실 어떡하는 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아마 장애 가지고 있는 부모, 아니면 장애 없는 그냥 비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더 잘해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미래를 왜 걱정해요?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이만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이게 뭐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집중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일이든 아니면 뭐 가정을 돌보는 거건 아이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 아이한테만 너무 집중하면 결국에는 나는 없단 말이에요. 아이가 나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냥 물론 어느 일정 부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긴 하지만 이거 절대 못 써요, 선생님. 저도 100% 공감하거든요. 네. 근데 이랬다가는 또 뭐가 달리겠죠, 댓글. 이랬다가는 진짜 이 속편한 엄마. 근데 꼭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맞아, 그런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유별나거나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